자, 그러면 오늘 사실 시장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또 중동 리스크라서 이쪽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 아직 국가안보위원회 승인이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카드는 꺼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 생각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 안에서는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럴 때 대표님 저희가 보는 게 원유, 비료, 가스, 요 사료 이런 쪽이잖아요. 네. 이런 쪽에 있어서도 일단은 리스크가 있는 만큼 해지 전략은 좀 취해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강한 섹터가 정유, 석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유가의 연동 관계랑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이 해협 봉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유가가 상승해가지고 여기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좀 이어져서 이익을 개선시켰나 또는 뭐 증익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는가 이게 좀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5년간에 대한 유가 추이를 좀 보면요. 일단 고점을 형성했던 배럴당 130달러가 2022년도 3월 당시에 이게 뭐냐면 네. 이때 당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럽에 공급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라든가 가스가 차단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좀 일시적인 좀 요인이 됐는데 사실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했던 그 기간이 1개월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연속성을 보면 2022년도 6월 이후에 배럴당 120달러 그리고 지금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기조를 보면 최근 3년간은 사실상 배럴당 100달러를 좀 초과한 적이 없었고 가장 높은 구간을 보였던 것이 2023년도에 한 94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한번 좀 봉쇄될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현재 80달러를 좀 돌파하지 않는 한은 일단 이 부분이 뭐 유가의 어떤 큰 상관관계를 좀 갖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 정유주의 어떤 상승은 사실상 좀 저는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좀 단기간에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면 정유주 내지 뭐 석유주의 어떤 이익 개선 부분들은 조금 더 연속성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 해운제의 경우에는 해협 봉쇄가 좀 장기화된다는 부분들이라면 일단 이 해상운임들이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탱커선이라든가 뭐 벌크선의 운임지수와 좀 연동되고 있는 BDI 운임지수의 어떤 상승 부분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연계되어 있는 SCFI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연동 효과를 좀 주시를 좀 해보면서 해운주의 경우에는 이런 연속성 관점에서에 대한 해상운임이 단기적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안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특히나 뭐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곤 있지만 유가랑 실제적으로 연동이 좀 있는지 관계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기간에 유가가 90달러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연속성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생물보안법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잊고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생물보안법이고요. FDA 적대국 유전자 조작 임상 전면 중단 소식이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CDMO 관련주 우리가 좀 잊고 있었고 특히나 바이오주들이 좀 눌려 있었던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돌아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공교롭게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100만 원대를 좀 이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1분기 실적 호조 이 부분이 2분기에도 명확한 증액 개선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본다면 충분히 뭐 100만 원 미만은 좀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생물보안법에 대한 시행 여부가 일단 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상원에서 제동이 좀 걸렸고 이 부분이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좀 통과가 좀 될 것인가 다시금 좀 추진될 수 있다는 내용들은 재차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에 관련된 규제가 현재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 점진적으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프랑스의 스위스의 로시라든가 네네. 뭐 한국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CDMO 회사들에 대한 발주량들을 최근에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1분기 데이터부터 좀 확인이 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시행 유무와 좀 상관없이 점진적인 어떤 반사 소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 좀 판단해 보겠고 다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수급들이 좀 개선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네. 금리 인하의 어떤 지연이 그렇죠. 가장 큰 시장의 어떤 수급으로 좀 이어졌던 점 이런 것들은 뭐 7월 기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좀 더 부각되거나 뭐 현실화가 좀 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들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실적 반영에 따른 주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란 중동 리스크 불거지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라서 이게 변동이 좀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9%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쌈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원 선을 이탈을 했는데 오늘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전략들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